돼요. 28번이 가장 어렵게 됐고 28번은 아마 그림을 잘못 그린 애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고 근데 사실은 28번은 약간의 과조건이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A가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개수를 주고 시작한 거야 사실은.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 문제를 내다 보면. 근데 내가 이걸 뺄까 하다가 음수를 넣을까 하다가 이건 그냥 설명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정은 하지 않았는데 자 가겠습니다. 27번은 그래도 너네들 도표적분법을 내가 원래 안 가르쳤는데 올해부터 가르쳤잖아. 이 부분적분을 쓰게 하는 문제는 시간 소모용으로 낼 수 있는데 도표적분을 알긴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거는 내가 해설지나 손풀이에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고 도표적분 모르는 애들은 내 유튜브에 그 도표적분 쇼츠가 하나 있어. 그걸 봐. 알겠지? 유튜버 홍보를 홍보 안 해. 어차피 그 수익 창출 이번 생에는 못하니까 그거 안 들어도 되는데 28번부터 가겠습니다. 28번이 오늘 제일 어려웠고 29번, 30번이 생각보다 쉬웠고 특히 29번은 목요일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거의 흡사한 문제를 내가 풀어주긴 했어. 작년 기출로. 자 어쨌든 28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일단 fx를 보니까 점근선이 존재하는 애가 되겠죠? 근데 오늘 이따 14번 문제도 약간 브리핑 해줄 텐데 함수에서 이제 이렇게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6월 평가원 21번 막 오륜이 아니냐 말 많았잖아. 그치? 내가 볼 때 약간 껄끄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오류 처리 안 했죠? 올해 6월 평가원 21번 이거 나왔잖아. 얘가 뭐 새실근 갖는 건데 막 실근이라고 안 적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나는 솔직히 뭐 입장이 거의 없고 그냥 오류 아니라니까 오류 아닌 건데 이게 허근도 가능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오류 처리 막 얘기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오류 처리 안 됐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함수 fx라고 하면 정의역 자체가 이제 실수로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 매끄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주게 되면 정의역 자체는 정의되는 애들만 가진다고 보면 되는데 수능에서는 분명히 중의적 표현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정의역을 정확히 줄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점 A 0,K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 이 점에서 접선을 유일하게 한 개 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난히 이제 접선 문제 빈도수가 좀 올라간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실무들도 보면 꽤 많아요. 왜냐면 킬러를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주제 자체를 적당한 계산과 이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접선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생각 없이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만드는데 결국 접선이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 근데 보통 접선이 한 개인 거는 우리가 뭘 많이 생각하냐면 이제 변곡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단은 감을 이렇게 익혀나가면 되고. 자 어쨌든 얘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자 이거지. 자 일단 fx를 일단 미분해서 개형을 확인해야죠. x는 0이 아니라는 점근선이 있게 되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에 마이너스 x 3등분의 2b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간모의고사도 비슷하게 나왔던데 이따 풀어주겠지만 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극값을 무조건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내가 지나가다 보면서 보니까 그림을 잘못 그린 애들이 있는데 x가 음수인 거를 잘못 그리면 이 접선 한 개라는 걸 오해할 수 있거든. 그건 실제로 얘를 그리고 a는 k와 같지 않다라고만 줘도 상관없는데 내가 일부러 힌트상 k는 a보다 크다고 준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극값은 마이너스 a분의 2b만 존재하게 되고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음수 부분으로 가면 극값은 아니지만 x 3승 때문에 도함수의 증가함수가 변하게 돼요. 알겠죠? 자 이걸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가조건과 나조건 출제 이유는 정리를 좀 사용해라 이겁니다. 이번에 6월 모의사 15번 가장 어려웠잖아. 그 문제 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 정리를 좀 많이 활용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x는 1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x1과 x2가 있죠? 자 그럼 얘 자체를 보니까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죠? 여기서 x1에서 1로 그은 어떤 평균 변화율이라고 x2의 평균 변화율이 무조건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일단 수학적으로 좀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평균값 정리 미분 가능 함수니까 쓰면 되겠죠? 그럼 이쪽은 f'C1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고 C1은 1보다 작다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x1을 계속 움직이게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C2라는 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f'C2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을 경계선으로 해서 양쪽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무조건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단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극값은 어디서 가져주냐? 1에서 가질 수 있겠지. 자, 그래서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제로가 된다고 쓰시면 됩니다.
혹시 뒤에 안 보이는 사람 앞으로 와도 되긴 하는데 앞에 앉을 데가 없구나. 자, A는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진짜 꼬아서 내면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가려서 풀긴 해야 돼요. 이해되죠? 원래는 이 개형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F1이 A보다 크다고 줬죠. 자, 이걸 줬다는 거야. 1은 뭐예요? 극값이죠. 극값이 A보다 크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함수 볼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점근선을 가야 돼.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F는 A로 가게 돼 있죠. 근데 한 번 꺾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 자체는 내가 함수 이렇게 썼을 때 그리고 보기에서 A가 이미 양수잖아. 그치 사실은. A라는 애가 있을 때 F1이 위에 있다는 거거든. 근데 마지막에 1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개형 자체를 내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월함수를 내가 이제 뭐 평일 듣는 애들은 미적분 수업할 때 미분으로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없어요. 사실은. 이 점근선이라든가 극값만 찾아서 푸는 게 되게 많은데 얘 자체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문, 왜 얘를 줬냐면 A가 양수라는 걸 준 거야. 근데 이 조건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뭐야? 밑에 보기가 자연수잖아.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일로 와가지고 X가 음수가 되면 X3승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선 증감이 바뀌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 자체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두시면 되죠. 자, 그럼 이 문제 풀면서 이거저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는 접선 개수 외우고 있죠. 위치당.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 위치마다 외우고 있잖아, 보통. 근데 4차 이상은 내가 분명히 설명할 때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초월함수는 경계선을 잘 해야 된다는데 경계가 뭐냐? 가질 수 있는 기울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가질 수 있는 기울기는 보통 뭐랑 연관이 깊냐면 변곡접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변곡점이라는 게 봐봐. 곡선이 변하는 지점인데 2'에 뭐가 바뀌어요? 2'의 부호가 바뀌지. 2'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는 F'의 극값과 연관이 깊다는 거야. 이해되죠? 최대 최소잖아, 극값이라는 게.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면 되는데 사실 수식적으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얘를 그냥 미분해도 변곡점을 한 점에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F2'X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X 6승분의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AX 3승에 뒤에 거 미분하면 3AX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6BX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을 그대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2AX가 되고 더하기 6B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변곡접선이 한 점에서 간다. 변곡점이 한 점에서 갖는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봐봐. 왜 A를 제꼈냐면 A에서도 접선은 이제 하나밖에 그릴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이따가 내가 이감 같이 하니까 자꾸 얘기했는데 이감에 작년에 미적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 여기서 이제 그릴 수 있는 접선계수 나오긴 했는데 원래 이제 FM으로 생각하면 자 이제 간다. 0,K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을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얘를 대입한 다음에 원래는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그치? 근데 그게 이제 형식상으로는 맞다 이거지. 방정식 짜면 결국 구할 수 있어요. 방정식 짜게 되면 K는 접점 T에 대한 어떤 함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 개형을 그린 다음에 K를 그어가지고 교점 개수를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게 접선의 개수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찾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보라색 선 이게 유일하게 2' 부호가 변하는 점이니까 여기서만 변곡접선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보라색보다 낮은 기울기는 얘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다 긋더라도 다 그을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얘라고 처리해 볼게요. 얘라고 처리하면 이쪽으로 접선 그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변곡접선과 관련기고 봐봐. 그리고 얘가 평균 변화율이 음수니까 아래쪽에 감소하는 쪽에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만약에 K가 A보다 커지게 되면 웬만하면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올라가다가 뭐 이쯤 가더라도 여기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왜냐면 보라색보다 낮은 기울기는 여기 사이에 존재할 거니까. 근데 변곡접선보다 가파른 기울기만 존재 안 하는 거 알겠지? 존재 자체를 보면 됩니다. 그럼 가다가 이제 변곡접선이 여기서 특징을 갖죠.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유일한 기울기가 얘밖에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고 얘가 이제 K가 되는 거고 이거 내가 이제 그림 잘 그려야 된다 그랬는데 K가 어중간한 위치여도 이렇게 위와 아래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 곡선이 그냥 이렇게 그어버리는 애들은 접선이 하나처럼 보일 수 있는데 변곡접선을 그려놓고 접선의 개수를 확인해 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K라는 건 뭐냐? K는 X. 이거 좀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2B니까 얘가 마이너스 3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3. X는 2분의 3에서의 접선의 뭐가 되냐? Y 절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나번으로 가면 되는데 역시나 이제 평균값 정리 쓸 거라는 티가 엄청 나죠? 중요한 거는 두 함수 다 2분의 1보다 큰 임의의 두 좌표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를 그냥 풀 수 없죠? x3하고 x4를 대입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양변을 x4-x3를 빼주면 되죠. 자, 그럼 얘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되냐? a가 되면서 g' 뭐 c 뭐라고 할까? p라고 할까요? 그냥 특정한 수니까 cp라고 할게요. x3와 x4 사이에 cp라고 둘 거고, 그 다음 뒤에 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cp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냥 c라고 두자. cp라고 하니까 더 어려워 보인다. c라고 둘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 k보다 크다가 되는데, 자, k는 일단 우리가 저 함수에서 변수가 이제 a밖에 없죠. 이 k는 y절편 구하면 됩니다. a에 대해서. 얘는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g'c에 대해서 보면 되는데 gx라는 게 뭡니까? 문제 지문을 읽어보면 접선 자체가 gx죠. k에서 그은 유일한 접선 얘가 gx가 됩니다. 얘가 gx지? 근데 g는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c라는 의미가. g는 c라는 의미가 없죠.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다 보니까 평균값 정리 써도 임의의 두 점을 잇더라도 기울기는 일정하다. 근데 얘는 뭐가 돼요? f'에 지금 2분의 3에서 변곡점 나오죠? 자, 이렇게 두시면 되죠. 자, 그럼 얘를 이제 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f'C인데요. fx가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얘 자체가 이제 몇이냐면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서 어떤 값이 시작되는 거지? 그럼 봐봐. 2분의 1보다 큰 임의의 두 점을 찍어서 평균 변화를 만들게 되면 그 사이에 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하게 되잖아. 그치? 근데 x3와 x4가 개구간 사이에서 무한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모든 접선의 기울기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옛날 기출에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되냐면 쉽게 말해서 f'x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의 뭘 구하면 돼? 어떤 끝값을 구해서 이 부등식과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럼 나는 이제 f'c만 구하면 되니까 식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에 f'2분의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a에 의해서 정의되는 애가 됩니다. 얘를 다 계산하면 a로밖에 정의 안 돼. 알겠지? 그럼 얘보다 작은 f'c가 있는데 얘는 지금 범위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 하면 돼? f'c의 최대값을 구해서 이 최대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만 보여주면 이 부등식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리 문제를 내려고 완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f'2분의 3부터 구해야 되죠. f'2분의 3은 어디 있습니까? f'. 찾아보자. f' 여기 있네요. 2분의 3 넣어주면 계산해보자. 27분의 8에 자, a계수에다가 2분의 3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죠? 그 다음 마이너스 2b는 플러스 a랑 똑같잖아. 그치? 마이너스 27분의 마이너스 9분의 계산이 안 된다. 암산하지 맙시다. 마이너스 27분의 4a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7분의 4a 제곱이 됩니다. 자, k 구하러 가겠습니다. 계산이 좀 있죠? 대신 29, 30이 좀 풀만 했어. 그러니까 29, 30을 버리고 가면 안 됐다. 자, 그래서 변곡 접선은 2분의 3이니까 이미 접선의 기울기 선생님이 구했죠. y는 마이너스 27분의 4의 a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왜 2분의 3이야? 변곡 접선의 y절편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좀 풀이가 길다 보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함수값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f2분의 3 집어넣으면 되죠? f2분의 3 넣으면 3분의 2a. 암산이 안 되네요. 9분의 4b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자, 2b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죠? 3분의 2a 더하기 9분의 7a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9분의 13a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 0 집어넣겠습니다. 계산하면 9분의 2a가 되겠네. 자, 그럼 3분의 5a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럼 일로 와가지고 여기가 뭐가 돼요? 3분의 5a가 되겠다. 자, 얘보다 이제 얘가 작아야 되니까 부등식에서 교과서적인 해결 방법이 뭡니까?
거시적으로 이 함수가 항상 얘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 놈의 최대만 구하면 되겠죠? 최대가 없으면 만족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최대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봐서. 자,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수능에 변곡점 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집요하다기보다는 의미 해석만 하면 되잖아, 그치? 자, 보게 되면 아까 한 게 뭐였냐면 2분의 3에서 변곡점을 갖는 거야. 즉 F2'은 2분의 3에서만 부호가 변해요. 그 말은 F' 자체의 증감 자체가 2분의 3에서만 바뀌겠지. 그럼 관찰하자 이거지. 2분의 1 여기 있는데 기울기가 처음에 이렇게 가죠. 이게 논술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능적으로 해도 되죠? 수식으로 증명이 너무 어려워. 자, 옆으로 가면 기울기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죠? 그러다 변곡접선 지나게 되면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돼? 증가하는데 이미 내가 2' 구해놨기 때문에 2분의 3 외에는 기울기의 증감이 변하는 곳이 없다. 그럼 잘 보게 되면 그냥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오른쪽은 점근선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기울기의 양수가 나올 수 없고 다른 말로 얘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럼 다시 증가하려면 증가 구간이 필요한데 기울기가 얘 자체가 존재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 F'을 구했어도 1 이후로는 감소만 해야 되니까.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는 2분의 1에서 최대를 갖는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C, C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얘는 F'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가 같거나 같아도 되죠? F' 2분의 1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F' 2분의 1 집어넣어서 A에 대한 부등식 구하면 38점 몇이 나옵니다. 그럼 답이 39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시면 되고. 좀 풀이가 길긴 기네요. 자, 29, 30이 근데 산뜻합니다. 아, 이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려고 그래. 20번 때문에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네요. 뭔가 20번은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 마음이 참. 그만큼 라이브 강의라고 생각해주고, 내가 예전 같았으면, 야, 얘들아, 미안해, 은퇴할게. 이렇게 좀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20, 30년은 이제 앞으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은퇴는 못하겠고, 너네가 넓은 아량으로. 29번 갈게. 근데 내가 진짜 오늘 느낀 게 있어. 29번 잘 푼 애들은 잘 풀었는데, 역시나 이변수. 변수가 2개 들어가면 일단 체감 난이도가 높구나. 그리고 우린 알아요. 28번이 제일 어려울 거 알잖아, 그치? 근데 또 수능시험에서는 30번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내포돼 있지. 그러니까 내 모의고사 풀 때도 어때? 비주얼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8 풀고 나서 29, 30 폈더니 30분 막 도형 많아. 이게 더 어렵나? 라고 할 수 있는데 28번이 만약에 어려우면 29, 30은 그렇게까지 킬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오늘 본 게 변수 2개가 나오면 일단 체감 난이도 높은데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음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잖아. 음함수는 기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화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만 하라 그랬어? 식을 잘 모으시오. 식을 모아라. 식만 잘 구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계산해본 사람 알겠지만 변수 1개로 그냥 바뀌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증가함수인 2의 3x가 됩니다. 자, 그럼 얘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t,0에서 긋는 건데 어차피 요놈의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접선의 계수도 무조건 양수겠죠? 그럼 이 예각이라는 gt는 얘가 됩니다. 그럼 t로 인해서 생기는 선이 되게 되니까 나는 불가피하게 이제 뭘 해야 되냐? 변수를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s라고 하면 되죠. 근데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든 각각의 특징이 있어. 지수는 정의하게 되면 변수가 깔끔해져. 왜냐면 약분이 꼭 되더라고, 지수가 붙으니까.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게 되면 식이 복잡한데 미분하면 로그함수가 유리함수로 변하잖아. 그래서 다항식으로 바꾸기 되게 좋아. 예전에 수능에 나오긴 했는데. 자, 어쨌든 얘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6, 2의 3s에 x-s에 2, 3s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 t, 0 집어넣으면 내가 t가 바로 암산이 되죠. s-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야? 서로 1차 구조니까 사실 바꾸기가 굉장히 좋은 거지. 평행이동된 느낌이잖아, 변수 자체가. 그 3t 더하기 1은 3s가 됩니다. 식을 잘 모으면 된다. 자, 그때 gt라는 거는 6, 2의 3s가 되니까 얘가 그냥 변수 하나로 그냥 바뀌게 되죠? 그럼 6, 2의 3t 더하기 1이 된다고 두시면 되죠.
G' 구하면 되니까 이거 그냥 미분하면 되지. G'T에 시컨트 제곱 GT니까 그냥 오른쪽 미분하고 먼저. 변수가 하나니까 이제 좋아요. 얘는 코사인 제곱의 G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 알고 있으니까 삼각비 예각이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죠? 그럼 1에 6, 2에 3t 더하기 1이 되니까 얘 바로 구하겠습니다. 36에 2에 6t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18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욕한 거 아니면 나 요거를 하지 않아요. 내 욕한 거 봐니 내가? 욕 아니고 숫자잖아 그거는. 아 그치, 수열 수업할 때 욕하고 싶으면 이 공비 곱하기 10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10분의 9라고 두시면 되죠? 그럼 이거 연립이 됩니다. 2에 3t 더하기 1이 뭐가 돼요? 기억이 안 나. 18분의 1과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답은 양수로 나올 거니까 대충 계산해서 양수 처리한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베타고 알파인지 봐야 되는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t가 더 크게 되면 s는 평행이동한 거니까 s도 더 크겠죠? s가 더 크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기울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더 클 수 있는 2분의 1이 베타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니까 g 베타는 뭐가 돼요? 탄젠트 g 베타라고 해야겠네. g 따로 못 놀죠? 그럼 얘는 그대로 2분의 1 넣으면 되니까 3이 되고 탄젠트 g 알파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밌는 게 45도 대칭이죠, 둘이?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덧셈 정리만 쓰면 되죠. 근데 자꾸 29, 30에 어떤 시도라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적분 킬러를 물론 대부분 넣긴 하지만 다른 거 자꾸 넣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30번은 발문이 좀 긴데 작년 30번이 그랬거든?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리는데 발문이 좀 있었어. 그냥 읽고 풀면 끝나는데 되게 어렵게 느끼긴 했어, 애들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88점 나온 애들이 28, 19, 30 3개 틀린 경우가 많았어. 공통 다 맞고. 그러니까 실제로 만점을 노리는 애들은 공통 22번이 어려웠다고 했고 그냥 88, 90이 목표인 애들은 공통 다 맞고 미적 틀리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미적에서 이제 좀 뒤에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도 별로니까 그냥 손절하고 가는 경우 있는데 무조건 푸셔야 돼요. 미적분 비주얼만 보고 가면 안 돼. 자, 그럼 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다. 자, 그림 목적도 A, B 뭐 지름이라고 안 줬네. 자, 그런 상태에서 막 있어. 막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있다. 자, 그럼 문제만 잘 읽으면 돼. 도형 문제 핵심은 문제 조건의 그림의 표현만 해주면 되고 오늘 21번 32라고서는 아쉬운 사람들이 좀 많긴 하던데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림에 잘 표현하면 된다. 왜냐면 지금까지 수능이나 평가원의 삼각형 문제들은 문제 조건의 그림에 표현했을 때 그냥 딱딱딱 풀리게 내줬거든. 근데 21번 정도로 내가 좀 어렵게 낼 때는 어떻게 내는 거냐? 포인트를 잡아야 돼. 평행선 이런 것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잘 잡아야겠죠? 자, 일단은 CD하고 BD가 같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 나와 있는데 일단 쭉 넘어가면 되고 자,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준 각은 표현해야 되죠? 자, EBC라는 애가 주어지니까 얘를 베타라고 두고 얘를 감마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사인의 이 베타는 사인의 감마가 되겠죠. 네, 수능 시험에서 무조건 실제 각도에 비례해서 그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지우개 눈금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 애들도 있었거든. 기하 많이 나올 때는. 근데 지금은 그걸로 풀지는 못하게 되는데 뭐 그림상 보니까 베타가 더 크죠. 지금 보면 실제 그림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서 원칙적으로 이게 돼야 되잖아. 이 베타가 감마던가 이 베타 더하기 감마가 파이다. 자, 이렇게 두면 되죠. 그럼 봐봐. 만약에 얘가 답이라고 하면 일직선 그었을 때 누가 베타가 되냐면 얘가 베타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 문제 취지는 얘가 베타라는 걸 찾았어야 됐어. 근데 얘를 해소해 주는 게 어디냐? 이미 너네 문제 풀었지? 다 조건을 보게 되면 이거 6월 평가원 10번에 나온 발문이야. 코사인은 0부터 180 사이, 그러니까 도형 안에서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감소함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대소에 따라서 각의 대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사인 감마가 코사인 베타보다 크니까 반대로 감소함수의 영향을 따라 베타가 더 큰 각이야.
근데 베타에다 2배 곱한다고 감마가 나올 수가 없죠. 양수에서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를 만족하고 지금 그림 상태는 얘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끝났네. 이 변을 기준으로 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토요일반이 사실은 일요일반보다 이제 어떻게 등급대가 더 높은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 근데 보니까 28, 30번은 정답률이 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마다 어렵고 쉽고가 다 다른 거야. 너네도 오늘 보니까 뭐 88에서 96 사이에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틀린 번호는 다 다르잖아. 그치? 근데 오늘 또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어쨌든 계속 성장해야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해보자 그거지. 얘는 어떻게 돼요? 외곽의 성질 이용하면 되지. 이 2베타지. 외곽은 두 개의 합과 똑같으니까 얘가 뭐가 돼? 2베타 마이너스 2알파가 됩니다. 왜냐면 이 변을 기준으로 외접원의 반지름 비를 구해야 되니까 사인의 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삼각형 입장에서 외곽이 베타인데 이쪽이 알파니까 얘는 뭐가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두 직선 사이의 각이 얘가 돼요. 맞죠? 두 직선 사이의 예각이 얘가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 2세타죠? 자, 그래서 얘를 둘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인 2세타분의 뭐 얘 L이라고 합시다. L 사인 세타분의 L은 뭐가 됩니까? 반지름의 비니까 1대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사실 특수각이 아니면 계산이 안 되긴 하죠. 근데 4세타는 좀 일부러 꼬아서 낸 겁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사인 세타분의 1은 사인 2세타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얘는 2 사인 코사인. 덧셈 정리 중에 이렇게 2세타 정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2세타도 교육과정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애매해. 알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되는데 2세타는 안 된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나온 적이 진짜 없으니까.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고 뭐 예각 처리하면 되죠? 1대1 함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몇이에요? 30도가 되겠습니다. 세타가 30도. 그럼 4세타는 이제 뭐가 됩니까? 120도가 되죠? 탄젠트 마이너스 60도랑 똑같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루트 3의 4승이 되겠죠? 답은 9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